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 아주 흥미롭고도 약간은 소름 돋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가이아 가설을 제창한 제임스 러브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가 본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성의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고, 이제 가장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와, 정말 묵직한 선언이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사는 이 지구가 처한 위기를 이보다 더 뼈다리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바라보는 방식,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를 그냥 돌덩어리나 무릉덩이 같은 차가운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력을 뿜어내며 스스로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거대한 유기체로 다시 바라볼 겁니다. 진짜 엄청난 시각의 전환이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1장 행성 의사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2장 가이아 이론이란 과연 무엇인지, 3장 과학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4장 우리는 질병인지 신경계인지, 그리고 마지막 5장 지구를 위한 처방전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1장 행성의사의 진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찰실 문을 열고 들어갈 건데요. 지구를 단순히 연구 대상인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아픈 환자로 대하며 진찰해 볼 겁니다. 이 원문 텍스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임스 러브록 본인을 말 그대로 지구의 의사로 아주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좋게 기후와 지표면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왔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도 있고 심하게 아플 수도 있는 살아있는 환자로 지구를 대하는 아주 실용적인 의학적 접근을 취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체온계나 청진기 쓰시고 피 검사하잖아요. 그럼 행성 의사의 도구는 뭘까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위성에 달린 적외선 측정기로 지구의 체온을 재고요. 기압계랑 대기 중 이산화탄소 측정기로 호흡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대기나 바닷물 샘플을 떠서 생태계 검사를 하죠. 일반적인 의학 논리가 지구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아주 기가 막히게 확장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진단해서 얻어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요. 지구가 현재 아주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후 전문가들은요, 이 열병이 자칫하면 무려 10만 년 동안이라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만 년입니다. 이건 그냥 며칠 앓고 마는 감기 수준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존폐를 위협하는 엄청난 중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2장, 가이아 이론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오해도 엄청나게 많은 이 개념,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리스 신화 속 대지의 여신을 뜻하는 이 가이아라는 멋진 이름, 사실 러브록 본인이 지은 거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파리대왕, 다들 아시죠? 그 저자인 윌리엄 골딩이 친구인 러브록에게 제안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신화적인 이름 때문에 초기에는 불필요하게 종교적인 거 아니냐는 오해를 참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구분은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배운 생물권 있죠? 그건 그냥 생명체가 존재하는 3차원적인 지리적,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라면요. 가이아는 좀 다릅니다. 생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 바다, 지표면의 암석들까지 전부 다 하나로 찰떡같이 뭉쳐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초생명체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건인 셈이죠. 쉽게 말해서 이 가이아 시스템은 최첨단 자가진단 기능이 탑재된 아주 중요한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체가 살기 딱 좋게끔 화학적 구성이나 온도를 스스로 알아서 척척 조절하거든요. 생물과 환경이 끊임없이 주고받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가이아는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는 말은 바로 이 엄청난 자율조절 기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3장 과학계의 전투. 현실의 과학계는 이렇게 거시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가웠죠. 초창기에 주류 학계의 반발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이 이론을 두고 위험하다, 심지어 비과학적인 헛소리다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어요.
지구가 스스로를 조절한다는 걸 마치 지구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종교적 교리처럼 오해하고 꽤나 독단적인 태도로 밀어냈던 겁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당시 과학계 갈등의 본질이었습니다. 기존의 상향식 과학은 환원주의적이에요. 쉽게 말해 깊은 우물 바닥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쪼개진 세부적인 조각들에만 집중하죠. 반면에 가이아 이론에 필요한 하향식 과학은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 전체를 쫙 내려다보면서 생물, 기상, 해양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 시각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엄청난 충돌이 불가피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진실의 무게는 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과학계도 가이아 이론의 원리들이 실제 데이터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걸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밌는 건 그들이 가이아라는 이름은 쏙 빼고 지구 시스템 과학이나 지구 생리학처럼 뭔가 좀 더 학술적이고 안전한 용어로 간판만 싹 바꿔서 받아들이기를 선호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 철학적인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4장, 질병인가 신경계인가? 그렇다면 이 거대하게 살아 숨쉬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 인류의 본질적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섬뜩한 데이터부터 잠깐 보시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400ppm을 훌쩍 넘겼고 메탄은 2000ppb를 향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 자연스러웠던 간빙기 수치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거거든요. 지구 시스템에 엄청난 교란을 일으키는 끔찍한 수치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슬프게도 우리 인류의 활동 패턴 때문입니다. 환경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되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뼈아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증식하면서 숙주를 갉아먹는 암세포처럼 우리 인간은 결국 행성의 질병에 불과한 존재인 걸까요? 그런데 러브록의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해석을 내놓는데요. 우리는 질병이 아니라 바로 이 행성의 신경계라는 겁니다. 가이아는 인류가 가진 지능 그리고 고도의 소통 능력을 통해서 우주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로소 바라보고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심장이자 정신으로 기능해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70년대 환경운동은 주로 냉전 시대의 핵전쟁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저 다국적 거대 기업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이아의 일원이자 쉼없이 물건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지구의 열병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분리된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종착지입니다. 5장, 지구를 위한 처방전. 우리가 무지하게 훼손해버린 유일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행성의사는 과연 어떤 궁극적인 처방전을 내놓았을까요? 이 처방의 첫걸음은 시각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지구를 그저 생명체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는 무대장치나 죽은 돌덩어리로 보던 낡은 생각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지금 당장 실질적인 행성의학의 치료와 우리의 다급한 보살핌이 필요한 살아 숨쉬는 실체로 지구를 온전히 껴안아야만 합니다. 러브록이 남긴 이 경고는 지금 들으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시급합니다.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야만적인 전쟁군주들이 이끄는 분열된 오합지졸로 전락하기 전에, 즉 아직 우리에게 무언가를 고치고 협상할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만의 이기적인 권리를 멈추고 즉각 가이아의 심장과 정신으로 기능하며 망가진 시스템을 봉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요, 지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있는 거대한 초유기체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지독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 마지막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행성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앞으로 이 아픈 지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행성의 신경계인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